제가 처음 맥심 모카골드라는 이름을 들은 건 평소처럼 카이로 시내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커피집을 찾아다니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제 이름은 사미라 하림이고 저는 이집트에서 커피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집트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진하고 풍부한 맛을 낸다라고 믿어왔죠. 가족들은 터키식 커피에 버금갈 정도로 짙은 이집트 커피를 매일같이 즐겼고 저 역시 그 맛과 향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 커피를 접해도 아, 이건 우리 것만 못하네라고 쉽게 단정짓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카이로의 한 국제학교에서 열린 문화교류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학교 안에서 만난 선생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온 교사가 굉장히 독특한 커피를 가져왔다고 귀띔해 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거기서도 커피를 마시긴 하나? 라는 편견이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 한국은 차 문화가 있거나 혹은 다른 음료가 유명할지언정 우리가 자랑하는 진한 커피 문화와는 거리가 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만난 지수라는 한국인 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작은 봉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노란색 바탕에 맥심 모카골드라는 영문과 한글이 쓰여 있었죠. 한눈에 봐도 인스턴트 커피 봉지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인스턴트 커피라니 이집트의 진한 커피와는 비교도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다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상 이게 뭔가요? 하고 물었더니 지수 선생님이 정성스레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 아주 흔하게 마시는 믹스커피예요. 커피, 설탕, 크리머가 한 봉지에 다 들어있어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마실 수 있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그거야 어디서든 흔한 인스턴트 커피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지수 선생님이 권하는 대로 일단 시음해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종이컵에 봉지를 뜯어 담고 먼저 뜨거운 물을 반 정도만 부어 커피 가루를 잘 풀어낸 다음 나머지 물을 붓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신중해 보이더군요. 마지막에 살짝 찬물을 추가해 마시기 좋은 온도를 맞추는 세심함도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컵을 받아들었을 때 의외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솔직히 그 달콤함에 살짝 놀랐어요. 이집트 커피는 쓴맛이 강하고 향이 진한 편이라 달콤한 커피는 어딘가 초보자용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한 모금 마셔보니 제 예감과 달리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는 크리미함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단맛도 너무 과하지 않고 커피 향도 은은하게 살아있었어요. 이거 의외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자 괜히 제 자존심이 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죠. 지수 선생님은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사미라님, 혹시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이집트 커피를 한번 맛보고 싶어요. 서로 교환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울렸어요. 교환이라. 한국 커피와 이집트 커피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 머릿속에 맥심 모카골드의 달콤한 맛이 떠올랐어요. 아니, 내가 인스턴트 커피 맛에 이렇게 끌리다니. 라고 스스로에게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더 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대체 왜 이런 맛이 나는 걸까? 한국에선 이게 일상이라고? 라는 호기심이 커져만 갔어요. 마치 터키식 커피나 에스프레소처럼 깊은 맛은 아니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함이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며칠 후 저는 그 학교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제 블로그 독자들이 한국 믹스커피에 대해 자세히 써달라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더 마셔보고 싶기도 했고요. 지수 선생님은 제가 다시 오자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은 다른 종류도 가져왔어요. 맥심 모카골드 라이트, 화이트 골드, 카푸치노 믹스 같은 것도 있어요. 라며 여러 봉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였어? 하고 놀랐죠. 한 봉지 한 봉지 시음해 볼 때마다 그 차이점을 느끼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건 더 달고 어떤 건 더 크리미하며 또 어떤 건 커피 향이 진했어요. 이집트 커피가 한 잔이면 모든 게 끝이라는 강렬함을 추구한다면 한국 믹스커피는 다양한 변주와 편안함을 강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수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의 휴식과 소통을 즐긴다. 직장에서 동료끼리, 집에서 가족끼리,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나눠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데 그게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저는 곧 이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이집트 커피보다 한국 커피를 칭찬하면 독자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래도 이미 제 입맛이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 커피 의외로 굉장히 맛있다. 게다가 한국인의 정이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적어볼 작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방 안에 들어있는 여러 믹스 커피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삼이라 하림, 너도 참 별일 다 겪는다. 인스턴트 커피라니.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마도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 작고 노란 봉지 하나가 제 커피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크게 변화시키게 될 줄은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에 마셨던 한국 믹스커피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설마 내 입맛이 변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어요. 이집트 커피 블로거로서 저는 늘 진하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우리 전통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한국 커피를 마시고 느낀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운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블로그 댓글들을 확인했어요. 전날 밤에 한국 믹스커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라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독자들이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인스턴트 커피는 맛이 없지 않나요? 설탕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집트 커피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아직 저도 정확한 답을 내리진 못했지만 제 경험을 더 깊이 써보고 싶었죠. 그래서 조만간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뒤 글을 올리겠다고 댓글을 달아놓았어요. 문득 지수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해보고 싶어졌어요. 어제 학교 행사장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을 뿐인데 왠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얼마나 대중적인지,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지, 또 이걸 마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등등 묻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잔뜩 떠올랐어요. 다행히 행사 때 명함을 주고받았기에 저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어제 행사에서 만났던 삼이라 하림이에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삼이라님. 오늘 오후 늦게 수업 끝나고 괜찮은데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저는 당장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신이 났어요. 곧장 시내에 있는 한 카페로 약속을 잡고 시간이 되자마자 집을 나섰죠. 그 카페는 제 블로그에서도 몇 번 소개했던 곳이었어요. 평소엔 전통 이집트 커피나 터키식 커피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가끔 다른 나라의 커피도 시도하는 편이었죠. 도착해보니 지수 선생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 환한 미소를 보니 제가 좀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먼저 각자 음료를 시켰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진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고 지수 선생님은 이 카페의 이집트 커피가 궁금하다며 작은 CGV 커피 끓이는 용기에 담긴 이집트식 커피를 요청했어요. 음료가 나오기 전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어요. 선생님, 어제 주신 믹스커피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편견이 좀 있었는데 이거 진짜 한국에서 다들 마시나요? 지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아주 흔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공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뜨거운 물만 있으면 마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맥심 모카골드는 엄청 인기 있고요. 제가 의아해서 물었죠. 그럼 한국인들은 원두 커피를 안 마시나요? 저 같은 블로거들이 카페 찾아다니고 원두 갈고 그런 문화는 없나요? 지수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원두 커피,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바 등 다양해요. 사실 한국에는 카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믹스커피는 별개로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는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커피타임이라고 다 같이 봉지.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잠깐 쉬고 대화하는 문화가 있죠. 그게 의외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단지 인스턴트 커피 하나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가 가까워진다고요? 지수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 안에 담긴 건 단지 커피가루와 설탕, 크리머가 아니라 일종의 정이에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커피를 타주는 행위 자체가 정성이자 배려거든요. 오랜 시간 형성된 문화라서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죠. 마침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각각의 커피를 맛봤어요. 제 에스프레소는 여전히 짙고 쓴맛이 강해서 좋았지만 머릿속에는 어제의 맥심 모카골드 맛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수 선생님은 이집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오, 향이 정말 독특해요. 그리고 상당히 진하네요. 하고 감탄했어요.
저는 자부심이 슬쩍 올라오면서도 역시 이집트 커피가 최고지라고 말하기는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어요. 그 뒤로 우리는 서로의 커피 문화를 비교하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집트에선 가족이나 친구가 모일 때 진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전통이 있다고 했고, 지수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커피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한국은 빠른 생활 속도 때문인지 간단한 믹스커피가 널리 퍼진 거라고요. 하지만 지수 선생님이 말했어요. 맥심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원두 커피나 다른 고급 커피를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에는 카페 투어라는 문화가 있어서 젊은 층이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고 다양한 메뉴를 즐기는 걸 좋아하죠. 믹스커피는 그저 또 하나의 선택지예요. 달고 부드럽게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큰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 한국도 꽤 커피 문화가 다양하구나라고 느꼈어요. 한편으론 우리 이집트도 이렇듯 다양한 커피 문화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지수 선생님이 말한 정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에도 정성이 담길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화를 마칠 즈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블로그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제대로 소개해보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커피 문화를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열망이 생긴 거죠. 지수 선생님도 흔쾌히 협조하겠다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집트 커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커피로 이렇게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내가 이집트 전통 커피를 고집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도 살짝 들었어요. 무엇보다 내일 아침에도 맥심 모카골드 맛이 떠오르게 뻔했죠. 벌써부터 또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한 봉지 커피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한국 믹스커피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직 해가 뜨기도 전부터 눈을 떴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지수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가 맴돌았죠. 어제 카페에서 들었던 한국 커피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웠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게 진한 커피만 최고라고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이집트 커피 블로거로서 자부심이 컸던 만큼 약간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된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진한 이집트 커피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맥심 믹스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집에 가져온 건 몇 봉지뿐이라 왠지 아껴 마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너무 빨리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커서 결국 한 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수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먼저 뜨거운 물을 반쯤만 부어 커피 가루를 풀어보고 그 다음 남은 물을 채워 넣었어요. 마지막에 살짝 찬물을 넣어 온도를 맞추는 과정까지 따라해보니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자마자 달콤한 향이 부드럽게 퍼졌어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새삼 감탄했습니다. 이집트 커피 특유의 쌉싸름함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죠. 목으로 넘어가는 감촉이 마치 크림처럼 부드럽고 적당한 단맛이 아침 공복을 달래주는 느낌이었어요. 혼자서도 모르게 좋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달콤한 커피는 커피가 아니다 라는 주의였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이 바뀔 줄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블로그에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됐어요. 제 독자들은 대부분 진한 커피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달고 인스턴트인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면 혹시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스꽝스러운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지금 이 순간의 솔직한 감상이 중요했어요. 새로운 맛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도 소개해보는 게 제 역할이겠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컴퓨터를 켜고 제 블로그에 들어갔어요. 댓글창에는 여전히 한국 믹스커피가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같은 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마셔보니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하며 한 봉지에 모든 게 들어있어서 편리하다라는 문장으로 포스팅 초안을 썼어요. 그리고 조만간 더 자세한 리뷰와 이 커피가 가진 문화적 의미도 전해드릴게요 라고 덧붙였죠. 포스팅을 마친 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니 안녕하세요. 저 라니아라고 해요. 3이라 님 블로그를 자주 보는데 한국 믹스커피에 관심이 생겼어요. 혹시 같이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집트 내에서 제 블로그를 오래전부터 팔로우해온 독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그래, 독자들과 함께하는 작은 커피 모임을 열어볼까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이면 서로 다른 의견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곧장 SNS에 이번 주말 카이로 시내 작은 카페를 빌려 한국 믹스커피를 시음해보는 모임을 해보려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달라고 공지했어요. 사실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조금 불안했지만 몇 시간 만에 20명 넘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나는 이집트 커피를 절대 못 버린다. 그래도 한번 호기심에 시도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 커피를 궁금해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지수 선생님에게 연락해 혹시 여분의 맥심 모카골드 봉지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지수 선생님은 반가워하며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해서 많이 나눠드렸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모자라면 제가 한국 지인에게 부탁해볼게요 라고 답했죠.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최소한 2030봉지는 필요할 텐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이 되자 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작은 카페를 예약해두고 지수 선생님과 함께 일찍 가서 준비를 했어요. 카페 주인도 이집트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소개한다니 흥미롭다며 흔쾌히 자리를 빌려줬죠. 테이블 위에 종이컵과 뜨거운 물, 주전자, 그리고 맥심 모카골드 봉지들을 늘어놓으니 은근히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하는 긴장도 있었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흥분이 더 컸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럽게 인사하면서 정말 단 커피인가요? 이게 그렇게 부드럽다던데 사실인지? 하고 묻더군요. 저는 일단 한번 직접 타 드셔보세요 라며 지수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물을 반쯤만 붓고 잘 저어준 뒤에 나머지 물을 채워 넣으면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녹는다고 말이죠. 어색하게 시작된 시음이었지만 막상 커피를 입에 대자마자 오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한 남성은 이거 의외로 달콤한데 속이 편안해라고 했고 한 여성은 향이 은근히 진하고 프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크리미하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안 마시는데 이건 왜 거부감이 안 들지? 라며 놀라워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하게 뿌듯했어요. 원래 제 블로그는 이집트 커피 최고를 외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새로운 커피를 소개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기분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이집트 커피만 고집하던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음이 어느 정도 끝난 뒤 참가자들이 제게 여러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에서는 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나요? 다들 이렇게 타 먹는 건가요? 종류가 더 있나요? 카페라테 느낌이나 바닐라 맛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에선 커피 전문점도 많다는데 그래도 이런 인스턴트 커피가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등등.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줬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수 선생님이 자세히 부연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카페 문화도 발달했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믹스커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이죠. 결국 이날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제가 블로그용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동안 지수 선생님은 한 봉지 한 봉지 직접 타주기도 했습니다. 카페 주인도 이 장면을 보고 나도 이 커피를 팔아보면 어떨까? 라며 진지하게 고민하더군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방에 남은 맥심 봉지를 살짝 꺼내보며 웃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커피의 전도사가 되어가는 건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커피를 통해 많은 사람이 즐겁게 소통하고 또 저 자신도 다른 문화에 눈뜨게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블로그에 간단한 후기를 올렸어요. 오늘 한국 믹스커피 시음 모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셨다. 역시 커피는 맛뿐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 하고요. 댓글이 벌써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또 하면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 이 커피를 어떻게 구하면 좋냐고 묻는 사람, 이집트 커피랑 반반 섞어보면 어떨까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었죠.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한국 믹스커피와 함께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됐어요. 어쩌면 지난 맛만을 고집했던 제가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세계를 통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인스턴트 커피라니 별거 있겠어? 라고 무심코 생각했던 제 편견을 깨부순한 모금의 맛이었습니다.
며칠 전 열었던 한국 믹스커피 시음 모임이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은 뒤 저는 생각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행사에 왔던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에게 소문을 내주었고 제 블로그에도 다음에는 언제 또 열 거냐, 이집트 커피랑 맥심을 섞으면 어떠냐 같은 의견이 쏟아졌죠.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이 상황이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저는 이집트 커피가 최고라고 주장해왔는데 어느새 한국 믹스커피를 전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습관적으로 우리 전통 커피를 끓여 마시던 제가 이제는 맥심 한 봉지를 뜯을지 아니면 이집트 커피를 끓일지 망설이는 순간이 생겨버렸어요. 3이라 이러다가 블로그 독자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자꾸 생각나는 걸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 문득 지수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맥심 커피는 달콤하지만 그 안에 한국인들의 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달달한 커피에 무슨 정이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이집트 친구들이랑 터키식 커피를 나누며 밤새도록 수다 떨던 시간들이나 가족끼리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 결국 한국에서도 이 믹스 커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이메일이 제게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에 있는 에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려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주인공들이 항상 이 노란 커피 봉지를 타서 마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 커피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었죠. 사실 저도 한인마트나 해외 직구를 통해 간신히 구하고 있을 뿐 대량으로 들여오는 건 어렵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에이먼이라는 분의 메시지가 왠지 간절해 보여서 저는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에이먼을 직접 만나보니 그는 아예 K-드라마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회원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이나 문화를 재현해보는 행사를 가끔 연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를 테마로 작은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마침 3이라 님 블로그에서 맥심 얘기를 봤다라는 거였죠. 저는 이런 일이 정말 재밌고 신기했어요. 이집트에서 한국 드라마 팬클럽이라니, 게다가 믹스커피에 관심이 있다니. 하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다시 한번 작은 시음 모임을 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K-드라마 팬클럽 회원들을 중심으로 드라마 속 한국 커피 문화를 재현하는 식으로 꾸며보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회사원들이 모여서 봉지 커피를 나눠 마시는 장면을 패러디한다거나 친구끼리 커피 한잔 하자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장면 등을 연출해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났지만 왠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맥심 커피 물량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되고 지수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미 많이 가져가셨다고 했죠. 하지만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인 마트 주인과 이야기 나눴는데 조만간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믹스커피도 조금씩 가져올 계획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해봤고 다행히 몇 박스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한 박스에 봉지가 100개씩 들어있으니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았죠. 행사 당일 에이먼과 저는 시내의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꾸몄어요. 벽 한쪽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을 붙이고 옆에는 커피 코너를 만들어 맥심 봉지와 종이컵, 뜨거운 물을 준비했죠. 모임 시간이 되자 20여 명의 K-드라마 팬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각자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흉내내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저는 살짝 긴장됐지만 이번엔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고 기대가 더 컸어요. 곧 맥심 커피 시연 시간이 됐고 제가 간단히 믹스커피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 봉지 안에 커피, 설탕, 크리머가 들어있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마실 수 있다. 하지만 맛있게 타려면 물을 한 번에 확 붓기보다 먼저 반만 붓고 저어준 뒤 나머지를 붓는 게 좋다. 그리고 살짝 찬물을 섞어 온도를 맞추면 더욱 부드럽다. 같은 팁을 전수했죠. 그리고 실제로 시연해 보이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이어 참석자들이 각자 한 봉지씩 가져가 직접 타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장면을 흉내내며 이렇게 마시고 나서 힘내 라고 서로 말해주자 하는 제안도 있었고 생각보다 달고 부드러워서 곧장 연인에게 고백할 용기가 날 것 같다 며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자 에이먼이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대사 커피 한잔 할래요? 를 외치며 모두가 단체 사진을 찍었죠. 결국 모임은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커피 은근 중독성이 있다. 고말하고 또 어떤 이는 아랍 커피만 고집했는데 가끔 이렇게 달콤한 커피도 좋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 남은 봉지를 더 갖고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겨우 한 박스 남은 걸 나눠주느라 애를 먹었죠. 한 친구는 이거 집에서 가족들이랑 마셔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요. 행사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정리하면서 에이먼과 저는 서로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인스턴트 커피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니. 라고 제가 말하자 에이먼도 맞아. 게다가 다들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K-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걸 직접 체험하니까 더 친근하게 느끼는 거지. 라고 답했어요. 저는 문득 지수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맥심 커피 안에는 단지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따뜻함이 들어있다. 아마도 그 따뜻함이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커피는 결국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는 걸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블로그에 이 소식을 간단히 전했더니 곧바로 다음 모임은 언제냐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3일아, 너 정말 커피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있구나. 스스로 중얼거리며 달콤한 믹스커피 맛을 떠올리다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한인마트로 달려갔어요. 지난번 행사에서 남은 맥심 믹스커피 재고가 거의 바닥나서 새로 구해야 했거든요. 카이로 시내에 있는 몇 안 되는 한인마트 중 하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저처럼 한국 커피나 라면, 간식 등을 구하려는 이집트 사람들과 외국인들이었죠. 예전엔 이런 광경을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빠져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맥심 모카골드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웃으며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왔어요. 이번엔 좀 넉넉하게 구했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마시기에도 쓰겠지만 곧 열릴 또 다른 K-커피 체험 모임에 필요한 물량도 확보해야 했거든요. 적당히 몇 박스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는데 그새 옆에서 누군가 이거 3일아 하림님 아니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제 블로그를 팔로우하는 라니아라는 분이었어요. 지난 행사에 못 와서 아쉬웠다며 다음에는 꼭 참가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마침 다음 주말에 또 작은 모임을 하려 한다고 말해주었고 그녀는 꼭 알려달라고 연락처를 건넸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 한국 믹스커피가 제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람들과 연결되는 매개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커피만 고집하던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마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제 블로그에는 이집트 커피와 한국 믹스커피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어떤 독자는 달콤한 커피를 싫어했는데 막상 맛보니 중독성이 있었다고 고백했고 또 다른 독자는 이집트 커피의 깊은 풍미가 최고지만 때로는 맥심 같은 가벼운 맛도 즐기고 싶다고 했죠. 저 역시 두 커피가 서로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먼저 박스에서 맥심 봉지 몇 개를 꺼냈어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봉지를 뜯으며 지수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뜨거운 물을 반쯤 붓고 저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블로그에 올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집트식 커피와 맥심 믹스커피를 섞어보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전통 이집트 커피에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추출액에 맥심을 조금씩 섞어보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졌죠. 생각만 해도 이게 말이 돼? 싶었지만 그만큼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곧바로 주방에서 이집트 커피를 짙게 끓였어요. 평소보다 더 진하게 거의 진흙처럼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인 뒤 작은 잔에 따라 놓고 옆에선 맥심을 연하게 타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스푼씩 조금씩 섞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의외로 달고 쓴맛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으면 고유의 깊이와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말도 안 되게 맛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건 아니었어요. 어떤 비율에선 너무 달고 또 다른 비율에선 너무 썼어요. 그래도 실험 과정이 재밌어서 한 잔 한 잔 시도해가며 적당한 레시피를 찾았죠. 결국 이집트 커피 70%, 맥심 커피 30% 정도로 섞었을 때가 제 입맛에는 가장 괜찮았어요. 이 결과를 블로그에 올리면 아마 독자들이 크게 흥미를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이집트와 한국의 커피 퓨전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하면서요. 블로그에 후다닥 글을 써서 사진까지 첨부했어요. 오늘은 조금 무모한 실험을 해봤다. 전통 이집트 커피에 맥심 믹스를 섞어보니 의외로 새로운 맛이 탄생했다. 달콤함과 깊은 풍미가 동시에 살아난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시도 자체가 즐거웠다. 라고 적었죠.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도 집에서 해보고 싶은 분은 꼭 후기 남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헉, 이건 말도 안 되는 조합. 궁금해서 당장 해보고 싶어요. 3일아님 결국 이렇게까지 가셨군요. 등등.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인스턴트 커피?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온갖 실험을 다 해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날 오후 지수 선생님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더니 선생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즐거워했어요. 우와, 이집트 커피와 맥심을 섞다니 저도 안 해본 일이에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회되면 선생님도 꼭 시도해보세요. 의외로 중독성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진짜 커피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할 줄이야. 밤이 되어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카이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고 거리에서는 어딘가 달콤하고 강렬한 커피 향이 떠도는 듯 했어요. 문득 커피는 결국 문화와 사람을 잇는 달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집트 커피든 한국 믹스 커피든 중요한 건 맛만이 아니라 그 커피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재미를 느끼며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 같았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가 솟구쳤습니다. 이집트와 한국, 그리고 제가 마셔보지 못한 수많은 커피 문화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모든 걸 탐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작은 봉지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볼까 하며 달콤한 생각에 잠겨 잠을 청했답니다. 어느덧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 믹스커피를 소개하는 블로그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집트 커피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줄 알았던 맥심 모카골드가 이제는 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날 때면 오늘은 이집트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맥심을 마실까 하는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조합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블로그도 꽤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이집트 커피와 터키식 커피에 대한 리뷰와 카이로 시내의 작은 카페 탐방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느새 맥심 커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나 한국식 커피 문화를 즐기는 방법 같은 글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처음엔 일부 독자들이 3이라 우리 전통 커피를 잊은 거 아니냐고 살짝 비판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재밌다며 호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호응은 곧 현실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줬죠. 어느 날 한 이집트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국제문화 페스티벌에서 한국 커피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제안이었죠. 사실 저는 공식 행사에서 뭔가를 소개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만큼 제 블로그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해서 은근히 기뻤어요. 좋아요. 대신 저 혼자 하기엔 양이 많을 것 같으니 도와줄 사람을 구해야 해요 라고 답했죠. 바로 떠오른 사람이 지수 선생님이었어요. 처음 맥심을 알려준 장본인이기도 하고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수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했더니 너무나도 흔쾌히 그럼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해주시더군요. 게다가 다른 한국인 지인들도 몇 명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니 한결 마음이 놓였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아침부터 대학 강당에 도착해 부스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큰 테이블에 종이컵과 뜨거운 물, 그리고 한 박스 가득한 맥심 모카골드 봉지들을 세팅했죠. 맥심 코너라고 크게 써놓고 옆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둔 이집트 마이너스 한국 커피 퓨전 레시피 안내문도 붙였어요. 지수 선생님과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한쪽에서 전통 한복이나 간단한 한국 소품을 배치해 분위기를 더해줬어요. 덕분에 부스가 꽤 눈에 띄게 꾸며졌죠. 행사가 시작되자 각 나라의 부스가 동시에 문을 열었어요. 이탈리아 부스에선 에스프레소를, 프랑스 부스에선 크루아상과 함께 카페오레를, 그리고 제 부스에선 맥심 믹스 커피를 나눠주게 되었죠. 처음엔 사람들이 인스턴트 커피? 하고 살짝 의아해했지만 막상 한 모금 마시면 싱글벙글 웃으며 오, 생각보다 맛있다 라고 말하곤 했어요. 지수 선생님은 옆에서 한국에선 이렇게 간편하게 마시면서
잠깐의 휴식이나 대화를 즐긴다고 설명해줬고요. 어느 순간 이집트 학생 한 명이 혹시 커피에 얼음을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건 해본 적 없는데 하고 망설였지만 곧바로 시도해보기로 했죠. 결과는 예상 외로 훌륭했어요. 차가운 얼음이 녹으면서 달콤하고 시원한 맥심 아이스 커피 같은 느낌이 나더군요. 그걸 맛본 사람들이 와, 이건 마치 카페에서 파는 달콤한 라떼 같아요. 라고 감탄하며 금세 주변에 소문을 냈죠. 그렇게 제 부스는 점점 인파로 붐비게 되었고 다른 나라 부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부스가 너무 붐비다 보니 중간중간 물이 떨어지거나 종이컵이 모자라서 허둥댔지만 한국 친구들과 이집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계속 맥심은 단순히 편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마시면서 생기는 따뜻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끼리 잠깐 쉬면서 믹스커피를 타서 나눠 마시기도 하고 집에서도 가족끼리 쉽게 즐긴다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대학 측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 다음에도 또 한국 커피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분 좋게 웃으며 저도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지수 선생님이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미라님, 벌써 이집트의 K-커피 전문가가 되셨네요. 하고 농담하듯 말했는데 저도 웃으며 그러게요. 이럴 줄 정말 몰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한숨 돌리며 지수 선생님과 함께 맥심 한 잔을 타서 마셨어요. 이미 온종일 커피를 제공하느라 바빴지만 정작 저희는 제대로 마시지 못했거든요.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스푼으로 몇 번 휘휘 저어 달콤한 향을 맡는 순간 오늘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 커피는 마법 같아요.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지수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가끔 놀라워요. 한국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마시던 걸 이렇게 해외에서 열광해주니까요. 집에 돌아와 씻고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가 꿈같이 느껴졌어요. 이집트에서 한국 커피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이야. 그저 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저 자신도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가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곧 잠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 말이었어요. 커피는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이집트 커피가 그렇듯 한국 믹스커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준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매개체를 통해 저는 또 한 걸음 더 성장한 기분이 들었답니다.